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했지만 트럼프의 복귀에 주목하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 속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하고 있는 섹터만 보셔도 트럼프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트럼프 관련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 2차 전지주와 신재생에너지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과 굉장히 친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속에 남북 경협주가 또 오랜만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을 취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전기차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어제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던 2차 전지주 오늘장에는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일제히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내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취임식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고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증시가 휴장을 했고 일제히 트럼프의 취임식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변화할 시장에 대비를 하셔야겠죠.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실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상승 하락 섹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요.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와 완전히 뭐 진짜 뭐 탄력도 없고 좀 힘든 시장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생각할 때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저는 2차 전지가 또 자신 있게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게 그동안 상승한 것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승한 것도 있지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매스 잡는 것도 제가 금방 빠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프시면은 병원 가면은 링거 맞으면은 금방 나으시죠.
병원에서도 저 역시 2차 전지 개별 종목 물리신 분들 그리고 TCST나 여러 종목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 역시 제 브리핑을 보시고 어느 정도 낙폭을 추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주가가 하락이 된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이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아까 윤주 아나운서 첫 점에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좀 빠르게 PPT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트럼프가 첫날 관세 부유, 원달러 환율 급락. 아, 지금 현재는 1,438.6원입니다. 어제 하필이면 미국이 그 트럼프 취임식이 새벽 2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네. 새벽 1시부터. 정말 보셨어요? 그거 봤죠? 아이고. 봤죠. 응. 봤는데 참 어떻던가요? 봤는데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네. 의지가 강해 보였고요.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가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인분들 이렇게 읽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20분 동안 얘기하는 거 보고 와, 저 사람이 진짜 저거는 계획한 거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관세 부분이 지금 현재 어제는 1% 정도 빠져가지고 1,44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오늘 1,438원까지 떨어졌죠. 와, 근데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환율은 어느 정도 상승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일단 중요한 거는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으로 관세 넣는다고 하면서 약간 네. 좀 환율이 오전에 장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중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물량은 어느 정도 2차 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 관세 부분, 관세 부과 시에는 물가 상승이 되고 금리 인하가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세를 부과를 크게 내는다고 하면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한테 관세를 크게 다 25%씩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관세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대표적으로 관세를 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전 뭐 바닥이다. 어떤 종목들이 바닥이고 트럼프 시대 때 재정비가 돼서 어떤 테마가 순환이 된다. 때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일본의 금리 인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잠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가 연 0.5%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 일단은 어제 오늘 우리 시장도 횡보하는 모습,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우리 투자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지금 당장 오늘부터 관세를 매기진 않겠지만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뭐요?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죠? 멕시코가 이제 중국이 우회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시키잖아요. 중국이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요. 네, 장난감이에요. 오. 중국에서는 수입을 다른 나라에다 시키면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관세가 25%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우회를 하면은 관세가 못해도 15%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왕구, 문구 관련주 쪽으로 나중에 관세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손오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오공이.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각국의 관세를 크게 매기게 되면 그 국가들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잡혀서 금리 물가가 이제 막 잡히고 있었고 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 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도 트럼프에게는 약간의 어떤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물가 상황이라든지 연준의 정책들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굉장히 다양한 말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추려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서 외국인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대한 불법 외국인 체류지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석유와 가스를 미국에서 더 많이 시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2차 전지주에 오늘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부분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외 관세 계속해서 징수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확대할 부분을 예고했고요. 다섯 번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다. 전문가님이 일주일 전쯤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중국도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역시나 트럼프도 역시나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보여줬고 특히나 이 미국이 우리나라가 앞서서 모든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도 오늘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성조기가 화성에서 펄럭이게 할 것이다라고 취임식에서 언급을 한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주들이 장초반 상승한 거예요. 손조기 저기 화성에다 꽂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에이, 보여드린 이 6가지 이야기들을 조금씩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민자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런데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었거든요. 인건비를 좀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민 정책을 좀 제재를 하게 된다면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 이 또한 트럼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사실 솔직히 이민자 몇십만 명 추방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미국의 인건비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좀 더 낮추려고 한 거 아닌가. 금리 인하를 나중에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레이션 우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뭐 떨어질 수가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석유를 시추합니다. 석유를 시추해서 미국 땅에서 천연자원에서 석유를 시추를 하면은 그만큼 석유는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오히려 석유값은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품절이 아닌 그 부분에 따라서 유가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유가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유가가 상승하면 물건값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건값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적으로는 일단 연준한테는 금리 인하 조금만 천천히 더 늦게 해.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천연자원은 좀 약간 좀 석유를 좀 시추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둔화를 먼저 시키자. 둔화를 시키고 나서 그때 금리 인하에도 늦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은 유가만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가 아무리 뭐 많아도 뭐 1,000만 명도 아니고요. 한 많아봤자 한 5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인건비에 대해서 조절이 크게 뭐 트럼프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유가 시축에 따른 유가 하락에 따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트럼프가 각국의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물가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은 걱정을 했던 건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그 대안으로 마련을 한 것이 바로 석유 가스를 직접 시추를 함에 따라서 석유값을 내리고 물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석유가스 미국에서 직접 시추해서 꼭 잡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어제 뭐 넥스티나 동성 화이텍이나 이 시추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시추, 그쵸? 강관 이런 어제 거. 시추 관련주 네. 나는 갑자기 대왕고의 관련주들이 올라가기에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네네. 이 트럼프의 시추 명령에 따라 가지고 어제 시추 관련주들
관련주들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에서 석유 시추 부분에 따른 그런 상승의 요소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는 전문가님 뒷부분에 더 자세히 일단 뒷부분에 합시다. 준비가 되어 있긴 했어요. 네.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네. 갈게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일단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관세를 매기겠다, 대외 수입을 징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은 보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0%이 망치 보니까 이건 중국이 60% 때리겠다는. 이건 딱 봐도 중국입니다. 중국을 때리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이거는. 그래요? 표정이 굉장히 결연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2월 1일부터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한번 보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솔직히 이게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를 하겠다. 근데 사실 예전부터 미국은 군사력에 대해서는 최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미국이 말 그대로 천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 함대 세대면은 미 함대 한 대여도 북한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큽니다. 원래 최강이었다. 네. 근데 이 방위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네. 전쟁, 이거로 인해 가지고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간 게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네. 사실 약간 좀 차익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좀 종결되고 있잖아요. 방위 관련주들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밥 먹다가도 우리 속보 같은 거 맨날 뜨잖아요. 동해 쪽에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까딱 상승하는 것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슈로만 더 많이 올라갔던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차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네. 시장에서는 미국이 어차피 세계 최강력이니까요. 좋습니다. 원래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사실은 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약간은 상충되거든요.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분야에 지금 이게 막 호재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재건 관련주는 괜찮겠죠, 전문가님? 사실 재건 관련주는 저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전쟁 종결이 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종결이 하는 부분이 딱 화천적 요소 나올 때는 상승하겠죠. 근데 오늘 종목이 SY스티텍이 오늘 장 초반 상승하다가 또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하고 해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잠깐 중간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남북경합주가 지금 상승 중인데 대부분 지금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구나 어제 얘기했던 암호화폐 관련주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해서. 얘기 안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 정도 빠지고 있고 사실 1억 5천에서 최고치 올라갔던 게 1억 5,700인가 6천인가까지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한 달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암호화폐가.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가 좀 무섭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하고 해가지고 그동안 트럼프 수혜주하고 해가지고 일부 잠깐 반짝을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차익이 되고 있고 새롭게 또 다시 남북경합주가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루 동안에도 1시간 안에도 굉장히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손이 빠른 매매에 내가 자신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트럼프의 말 성조기가 화성에서 펄럭이도록 할 것. 일단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달의 모습이에요. 자,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오늘 이 같은 발언에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달에 이어서 화성에서도 우리 미국의 성조기가 휘날릴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파스통신망에다가 아마존 베이비조스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선 항공 관련주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대장주는 이제 아마존 우주항공 관련주는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오. 그다음에 AP 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하고 트럼프하고 더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스페이스 대장주의 LK3량이 오늘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우주에 대해서 스페이스, 뭐 아마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에 대해서 더더욱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테슬라가 최고의 수혜주이고 스페이스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너무 행정명령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어제 연설에 따라서 그의 발언에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뿐 장기간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반응은 나올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정보 전달만 드리자면 아마존 우주항공 관련 대장주가 AP위성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주로는 LK3형이라는 종목이 있겠다. 오늘도 약간 반응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관련해서 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철강이 모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문가님. 다 위기네. 다 위기야. 우리 시장 망하는 거 아닌가요? 다 삼성전자, 위기네. 뭐 하이닉스, LG엔솔, 뭐 현대차, 기아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뭐 반도체 망하는 거 아니냐, 2차 전지 망하는 거 아니냐, 자동차 망하는 거 아니냐, 철강 망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트럼프는 그 안에서 수정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완화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트럼프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는지 트럼프는 처음에는 거세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극적으로 얘기해요.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수정을 하면은 그게 또 둔화가 돼서 상승해요. 원래 트럼프의 방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그게 트럼프 애기 때 그 모습은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자극적으로 했던 말들. 근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거 검토해봐야. 이거 한번 수정해봐야. 이 부분에 따라서 둔화가 돼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은 네. 환율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치수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니무중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치수법에 대해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면 이 치수법은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하고 해봤자 제일 영향력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왜 처음부터 관세 안 떼일까요,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전기차로 어느 정도 관세를 떼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캐나다부터 관세를 매기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기분 내키는 데로 가면은 중국을 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따라오고 있고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최강력으로 군대를 일으킨다고 한 만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배터리도 방위 산업에 들어갑니다. 방위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을 제한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늦게 중국한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보복 제재로 통해 가지고 이 칩스법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지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과 함께 협력하는 칩스법을 개정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기 때문에 이것을 칩스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맹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네. 절대 트럼프의 의도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IRA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이 IRA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IRA를 폐지를 하겠다고? 근데 그 IRA 쪽에서 폐지는 소비자 보조하고 생산세액이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보조금을 검토를 수정을 하라. 여기서 폐지를 검토를 하라. 이걸 얘기한 것뿐이에요. 언론에서 IRA를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 보조금이 폐지되는 걸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 보조금으로 폐지를 하겠다. 이 부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전 장면 이거는 조금만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네. 현대자동차. 아이고, 잠시만요. 자, 기다려주세요. 네. 자료가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어제 IRA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 주가 오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2차 전지만 크게 떨어지고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이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현대차는 완성차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차가 LG화학 통해 가지고 NNF한테도 배터리를 바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IRA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좀 제한되는 게 뭐냐면 중국산 소재 배터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품종 3종 중에서 2개가 중국산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보조금 받고 나머지 2개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지금 현재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 전기차 부분, 아이오닉 부분 쪽에다가 어느 정도 타이 중국 소재를 쓰겠다. 소재를 쓰겠다고 하면서 4월 달에는 이제부터 4월 달부터 나오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IRA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주가는 보합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투매, 만약에 IRA 보조금 못 받더라고 하면 현대차 주가도 빠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2차 전지도 왜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막판에 길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분야에도 뭐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의 보조금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소식이 사실은 분명히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됐었는데 기아는 보조금 지급이 되네요. 현대차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됐었는데 현대차 주가가 지금 방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0.7%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대차에서 지금은 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을 국산화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보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좀 불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제 저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우리 그 콜택시 보면 다 아이오닉이에요. 아이오닉이에요. 근데 제가 좀 최근에 기억이 났던 게 있는데 아이오닉 얘기 나오니까 기억이 났던 게 있는데 네. 저번에 택시 기사분이 좀 저희 집 앞에서 내려주고 제가 또 이 집에 가다가 좀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이오닉 차 바퀴에다가 쭉 발로 막 아유 똥차만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전기차는 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이거 이렇게 좋은 차를 왜 발로 찹니까? 하니까 네. 아유 빈밖에는 계속 미끄러져요. 아유 그래요? 에너지密도는 좋은데요. 아유 자꾸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고객님하고 저하고 같이 환청기 갈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한테. 뭐 타이어 문제 아닌가요? 타이어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오닉은 좀 바퀴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지만 이 아이오닉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판매력이 많죠. 그만큼만 박수 쳐줘야 합니다, 솔직히. 달러는 보러 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가 아무리 주가가 좋고 아무리 교과서 방식이 좋다고 해도 네.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현대차가 보조금은 받대. 트럼프는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니비안하고 테슬라 쪽을 우선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주가는 단장 지금 얼마까지 간다. 현대차 주가가 뭐 아이오닉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주주환원 정책도 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품질도 되게 좋고 있고 코리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이브리드도 출시를 하면서 생산량이 좋다고 하지만은 향후 미국 정책에 대해서 전기차가 이거는 배터리 회사가 아닌 완성차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포인트를 보고 그때 사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문가님이 현대차에 대해서 뭐 지금 오늘 당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좋습니다. 기업은 좋습니다. 기업은 좋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가 전기차 완성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하냐에 따라서 그때 보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사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장면 다시 볼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가 좀 손을 보려는 부분은 바로 소비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직접 구매하려는 그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을 건드린다라는 것이고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45X라고 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고 이 혜택은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언론 기사를 찾아보셔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2차 전지 좀 썰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9시 10분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화두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폐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에 그로 인해서 회출이 한 100대는 맞았죠. 우리가. 그리고 12월 달에 또 상승한 타임에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던 거고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업 보조금으로 인해서 IRA가 폐지가 되지가 않고 수정할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IRA에 대해서 수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수정함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한국 증시는 9시 10분까지만 해도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포스코디스, 포스코디에스, 포스코엔트, LNF, 삼성 SDI, 에이지에너지솔루션. 제가 1분의 1초도 놓치지 않았어요. 왜? 네. 중간에 상승하다가 이탈도 나올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은 오늘 좀 개파락이 나왔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오늘 빠진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에코프로비엠, 네. 기술자 반등할 때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왔다가 갔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초반 9시 10분 전에는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NNF. 에코프로비엠하고 NNF가 주가가 장 초반에 2% 3% 정도 빠지다가 갑자기 말아 올렸어요. 그다음에 양봉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하고 NNF가. 네. 그러면서 모든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장 초반에 빠지다가 빨아 올렸습니다. 시초가에 비해서. 근데 9시 20분이었습니다. 9시 20분에 갑자기 에코프로비엠하고 NNF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태워 맞은 것처럼 쫙 빠지니까 NNF도 빠지고 그다음에 순서가 에코프로가 빠졌습니다. 즉 에코프로비엠 기술적 반등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코프로비엠이 빠지면 에코프로가 다음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빠지고 두 번째는 NNF가 빠지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이 순서대로 빠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상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NNF가 상승하고 세 번째가 에코프로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미리 기대가면 상승이 되고 미리 우려가면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트럼프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반사 이익으로 유가 관련주가 상승돼야 돼요. 왜? 파리 기후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내연기관.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는 그 내연기관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유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겠구나. 이 기대감의 반사이익에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가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가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반사이익이 누가 봅니까? 우원식 전체 테마주하고 김동연 테마주가 반사이익을 봅니다. 네.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전기차 의무화가 종료가 되고 전기차 의무화 종료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하고 SH에너지화학하고 이 유가 관련주들이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다 빠지고 있고 빠지고 SH 있어요. 에너지화학은 특히나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석유하고 흥구석유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그렇다고 뭐 요즘에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요. 주가 네. 반응이 뭐 계속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저게 뭐야, 저거 뭐 순간 이동이야, 뭐야? 네. 그렇죠? 안 보여요, 차트가. 그렇죠? 자, 오늘 날짜 차트가 무슨 순간 이동도 아니고 안 보입니다. 바늘침도 아니고요. 자, 반사 이익 지금 흥구석유가 상승이 되었는데 상승 안 되고 있어요. 전기차 의무화, 즉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20% 정도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아니다. 이거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같이 반반씩 가야 한다. 내연기관도 반씩 가야 하고 전기차도 반반씩 가야 한다. 나는 전기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의무화는 어느 정도 미국의 에너지 낭비를 미국 땅덩어리에 있는 유가를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 부분으로도 내연기관은 살리고 전기차도 살리고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파리 기후를 탈퇴를 한 거고 파리 기후를 탈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 땅덩어리 기름이 많은데 뭐하러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을 해? 네. 그럼 우리 뭐 유가 쓰지 말라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자원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는 의무화. 무조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원이 많은데 내연기관도 반반씩 가야 한다. 미국의 땅덩어리에 기름이 그렇게 많은데 기름이 많은데 이걸 불필요하게 사용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전기차 의무화만 종료된 거지 기업 보조금이 폐지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흥구석유, 한국석유가 반세이고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트럼프가 그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빠졌다고 하면은 한국석유하고 흥구석유가 반세 이익이 되는데 그것도 상승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자, 중요한 것도 에코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관련주인가요? 탄소 관련주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탄소 뭐 세계 기후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에코바이오도 지금 주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이 탄소 포집 그은 것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이 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다고 하면 주가가 조정은 받는 것도 많지만은 이 전기차의 반세 이익도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즉 전기차에 반대되는 이 천연자원, 이 친환경에 반대되는 탄소 관련주라든지 유가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트럼프가 얘기하고 그 반사 이익이 되는 유가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네. 답은 간단해요,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IRA 트럼프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폐지 검토 한번 해봐라.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제목에 전기차 IRA 어떻게 할 것인가, IRA 검토될 것인가, IRA 수정될 듯, IRA 전면 폐지될 듯, IRA 폐지 검토 트럼프 몇 년 내림 행정 명령 속보. 다 그렇게 뜨죠, 여러분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D, 45S 여기서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를 검토하는 얘기입니다. 기업 보조금의 폐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조금은 IRA 폐지처럼 가두리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보조금이 아닌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 보조금으로 인해서 폐지돼가지고 주가 하락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로 여쭤봅시다. 만약에 그게 맞았다고 하면은 1월달 한 달 들어서 2차 전지가 그렇게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안 했겠죠? 아니겠죠. 네. 그렇죠? 아니겠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떨어진 이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상승을 했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졌는지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돼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 줄어들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다. 왜 그럼 그동안 왜 상승했는데? 그러게요. 왜 그동안 왜 상승했는지.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나운서님. 자,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빠지는 거라면은 반사이고 흥구석유하고 그다음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네.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IRA에 대해서 기업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 우려감에 그다음에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가 됐다는 우려감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동안 2차 전지 주가도 왜 상승했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2차 전지주가 크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면 그 반대에 있는 석유 정유주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전혀 주가 반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가 빠지는 이유가 이 트럼프의 말
말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주는 소비자 보조금과 기업에 주는 기업 보조금 중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2차 전지주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지 심지어 오늘 환율도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주가는 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자식이 최저치인가 주가 하락인데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주가. 근데 그동안 많이 상승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뿐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는 너무 거 많이 아닌가요? 빠져. 근데 네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여러분들 때문에. 뭐 당이나 차트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통신만 통해서 우리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월봉을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하루하루 차트만 보면은 여러분들 당이 답이 주가만 희비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에코프로 한 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한 달 동안 뭐 환율 하락에 따라서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네. 에코프로가 왜 급격하게 또 한 달 동안 상승됐을까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월봉을 보면은 최고가 몇 프로까지 상승했습니까?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15% 상승했습니다. 와우, 네. 15% 상승했어요. 저 무거운 종목이. 네. 15% 15% 상승돼가지고 오늘 지금 5% 6% 정도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동안 II에 대해서 우려감이 둔화돼서 상승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도 월봉을 보시면 최고가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27%입니다. 와. 27% 빠지면 지금 8% 정도 빠져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1월 들어서만 15%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가는 28% 상승해도 아무리 오늘 8% 빠졌다고 해도 저 정도면 그래도 상승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빠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중에 오늘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빠지는 것보다 당장 지금 많이 먼저 매 맞고 지금 빠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NNF도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NNF도 최고가는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16%입니다. 네. 오늘 5% 빠져도 뭐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8.5% 상승입니다. 월간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TCST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ST도 월봉으로 최고 15% 정도 상승했지만은 오. 지금 현재 또다시 저가에서 말아 올리면서 7%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빠지면 오늘 좀 조정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상승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네. 주가는 빠짐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제가 빠진 이유 설명드릴게요. 네. 그동안 IIA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다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또 조정도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시작이 12시 41분이고 시장이 지금 열린 지 3시간밖에 안 됐어요. 3시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3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히 말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아 올리고 어제 어제 상승한 만큼 2차 전지가 가격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 선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중요한 거는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확정적 요소로 인해 가지고 잠시 차익되는 것뿐이고 앞으로 향후 IRA 부분으로 트럼프가 이미 어느 정도 검토해봐야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해서 10분의 4 정도만 빠진 것뿐이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은 더 크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IRA와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대해서 살짝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은 전기차로 바뀌도록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2025년이고 5년 뒤에는 신차를 살 때 한 대는 뭐 일반 자동차를 산다면 나머지 한 대는 전기차 판매하는 식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이 부분을 행정명령으로서 좀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이 부분을 이번에 트럼프가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전기차를 배척하겠다라는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약간은 침체될 수 있었던 기존의 내연기관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그 산업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투자금 환급제도 혜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여드린 에코프로, BM, LNF, TCC 스틸 종목들 모두 오늘 큰 폭의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월 들어서만 뭐 7%대 상승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급격하게 오른 것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네. 만약에 IRA하고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오늘 빠졌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대이장에서 상승 안 합니다. 테슬라 지금 대이장에서 2% 상승 중이에요. 네. 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가까운 삶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IR 기업 보조금이 전기차한테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언론들이 폐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한 명도 없어요. AP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로이터도 그렇고 기업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만 난리 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빠지는 것뿐이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9% 정도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또 8% 빠지다도 또 9% 정도 상승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현재 에코프로 BM 막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0% 이상 빠지고 있다가 다시 7.825 말아 올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7.825 올리면서 TCCT도 말아 올리고 있고 NNF도 말아 올리고 있고 에코프로도 말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NNF가 만약에 어제 5% 이상은 8% 이상은 종가 마감이 됐다고 하면은 NNF 오늘 5% 빠져도 어떻게 보면은 잘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 TCCT도 마찬가지로 어제 3.85 정도 상승했다가 오늘 4%, 5% 종가 마감된다고 해서 그 2%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올리면 되는 겁니다. 향후 우하향, 즉 우하향 쪽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가 볼 때는 테슬라 대이장도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2차 전지가 빠지는 거면은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월달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만큼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유의하게 목숨 걸고 엄청나게 반성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네. 차트가 다 똑같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인했을 때는 에코프로 BM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네. 조종모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이 아직 종가 전까지 얼마까지 말아 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TCCT, 에코프로 BM 모든 종목들이 다시 말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부분은 환율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주 전망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요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텐데, 일단은 반도체주 뭐 칩스법 폐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있지만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SK하이닉스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TSMC가 실적이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또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과도한 걱정이에요. 네.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 너무 과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법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에 의해서 또 반사이익으로 우리 반도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은 이번에 좋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하이닉스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또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주가가 좀 많이 급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어떤 부분이 매출이 나왔다 하면은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미래반도체 주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TBC 본딩, HBM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HBM이 수요가 큰 만큼 검사 장비도 많이
매출액이 증가가 되었다 하면은 이 주가 한미반도체하고 미래반도체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들어서만 25% 주가가 급등을 했네요.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거의 21만 8천 원까지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방 이제 우리는 뭐 말만 하면 그냥 방송이 끝나는. 네, 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네, 트럼프하고 이제 동거를 4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때 제가 당선이 때 그 주가를 경험해봤는데 트럼프는 중간에 계속 수정합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반기에 주가들을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제가 다 통신망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트럼프 네. 저희가 다 대응할 수 있게 여러분께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